안녕하세요. 찾아오는 시스템 PM 전문가 효라입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에 대한 상식을 쌓아가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혈관이 나빠지는 원인을 알고 또 어떤 영양소가 도움이 되는지 알아야지 나한테 필요한 성분이 어떤 건지도 스스로 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 건강 상식 쌓기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병에 있어서 어떤 몸이 아픈 것들, 건강,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혈액의 오염, 이게 거의 99%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혈관 속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노폐물 같은 것들이 생기고 또 달라붙고 이러면서 혈관이 그죠. 손상되기도 하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 어떻게 보면 이 동맥경화가 혈관 건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동맥경화 원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원인이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 이 콜레스테롤이 지방 성분의 일종이다 보니까 많아지게 되면은 그림처럼 이렇게 쌓이게 되면서, 그죠? 혈관벽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서 혈관의 통로가, 아무래도 이물질이 뭐든 쌓이게 되면 통로가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를 지나가서 점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되면은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의 위험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부르고 있긴 하지만 이 콜레스테롤은 둘 다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게 LDL이죠. 이 LDL이 저밀도예요. 그래서 산화가 좀 더 잘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화되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시고요. 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명 유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필수 물질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세포막의 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지용성 독성 물질을 배설하는 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성호르몬이라든지 부신 호르몬 같은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을 만드는 것도 뭐다? 콜레스테롤이에요. 간에서 합성을 해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 그 필요한 세포 조직으로 이렇게 내보내죠. 그리고 이 말초혈관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 이런 것들을 걷어서 간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HDL, LDL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운반체, 그죠? 기능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콜레스테롤이란 물질이 왜 우리 혈관 건강에 문제를 만들었냐라는 거죠. 이 문제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시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수치가 높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내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알게 되세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가, 아,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이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 건강검진표를 보면은 대부분 혈액 지질, 그 중성지방도 높게 나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뭐 육류를 많이 드시냐, 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냐,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일을 5년 정도 하면 상담을 해보니까 뭐 과일, 야채 이런 채식만 즐겨서 하시는 분들도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몸에 어떤 이상을, 내 몸에 어떤 이상을 일으킬 만큼의 콜레스테롤이 높은 원인이 음식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시고, 이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합성이 돼요. 근데 왜 많이 분비가 됐을까요? 간에서. 필요하니까 분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 보시다시피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은데 우리 몸에는 정말 다각도로 중요하게 움직이는 게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이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이런 나쁜 습관이 더해져가지고 이 콜레스테롤이 지방 성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산화가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간에서 세포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하고 다시 간으로 이동을 해서 배출되는 과정이 있는데 환경적으로나 또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 같은 문제로 인해서 뭐가 많아져요?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뭐예요? 세포를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많은 원인이 이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에 작은 상처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산화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이 더 잘 들러붙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면서 또다시 혈관에 어떻게 해요? 손상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염증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보시는 것처럼 혈관이 틈이 없어요. 좁아지고 그리고 이런 찌꺼기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때요? 혈관벽에 눌러붙는 거죠. 정말 눌러붙는 딱딱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왜 만들어졌냐? 내 몸에 염증이 많아서 복구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간에서 만들었는데 LDL이 저밀도라고 했잖아요. 좀 더 산화가 되기 쉬운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화가 잘 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이 산화되는 이유는 뭐예요? 음식이죠. 그래서 음식하고 또 뗄래야 돼. 음식이 전부의 이유는 아니지만 많은 이유를 차지하긴 해요. 산화되는 이유를 보면 뭐 술, 담배, 그리고 미세먼지라든지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환경 오염. 그리고 우리가 상습적으로 이 요즘에는 약물들을 너무 쉽게 드시잖아요. 소염 진통제, 뭐 비염약, 소화제, 그리고 항생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그중에서도 음식 중에 단순당, 우리 음료수라든지 설탕,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당, 이런 당 작용이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산화도 잘 시키지만 당이 높아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선 혈당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계속 내가 많이 먹게 되면 수시로 먹게 되면은 이 췌장에서는 또 인슐린을 쉴 새 없이 분비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 췌장도 무리가 가지만 인슐린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서 또 이 인슐린이 저장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저장을 높이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중성지방 수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중성지방 수치도 같이 높게 나왔다. 이런 경우는 내 몸에 콜레스테롤 산화도가 높은 상태구나 라고 유추를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산화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렇게 눌러붙어 있는데 다시 운반이 되겠어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혈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심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폐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혈관이 있는 어디서든 다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죠? 심각한 상태로 갈 수도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건강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콜레스테롤이 안 나오도록 억제하는 약물을 드시는 것보다는 산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순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일 야채에 들어있는 식물 고유의 영양소, 황산화 영양소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정말 이 황산화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세요. 요즘 뭐 컬러푸드라고 해가지고 과일 야채, 특히 이렇게 선명한 색깔에 많이 들어있는데 식물 고유의 물질,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가지고 식물 속의 화학 물질, 그래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생리활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해가지고 현대에서는 제7의 영양소다 이렇게 많이들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된 기능이 이거예요. 세포.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는 세포를 보호하는. 그래서 황산화,
항염증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각광받는 그런 영양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건강한데 안 먹어도 되지 않아? 그렇더라도 안티에이징, 노화를 느리게, 그죠? 노화를 느리게, 느리게 하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녹슬지 않도록 하는 데는 황산화 영양소가 필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황산화 영양소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대표적으로 비타민 A, D, E, 셀레늄 이런 성분들인데요. 혈관은 무조건 이렇게 나이만큼 막히게 되어 있대요. 내가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노화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서서히 진행이 되는데 50대면은 거의 이제 반 정도는 막혔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60대는 60% 이렇게 평균적으로. 근데 내 습관이 좋지 않다. 더 빨리 막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콜레스테롤은 혈관의 염증이랑 연관성이 정말 높기 때문에 이 산화된 걸 방치해서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런 산화를 막아주는 이런 영양소들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세요. 그죠?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합성적인 영양소보다는 좀 자연 그대로나 그게 힘들다면은 자연 물질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하시겠죠. 그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두 번째 원인은 칼슘의 부족이에요. 칼슘 같은 경우는 뼈도 만들고 치아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도 만들고 그리고 근육의 수축 작용 그리고 그죠. 우리 체내의 pH를 조절하는 성분 그런 것도 다 칼슘이 왜? 칼슘이 알칼리잖아요. 알칼리.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물질이죠. 칼슘이 또. 예를 들면 우리가 혈액이 끈적끈적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몸이 산성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때 우리 몸 자체의 항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몸의 그 산성화를 막아주기 위해서 알칼리인 칼슘을 어디서 가져와요? 뼈에서 가져와요. 뼈에서. 어. 그래서 혈액의 농도를 맞추거든요. 근데 혈액의 농도를 맞추고 나면 다시 뼈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혈관벽에, 혈관벽에. 우리가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혈관 내피벽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처럼 그죠? 딱딱하게 박혀가지고 혈관을 좁아지고 딱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거든요. 이 그런 책도 있잖아요.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책에 보시면 이 칼슘 때문에 동맥경화가 오게 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책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의 위험도 높아지지만 혈관에도 쌓여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반대로 흡수가 잘 안 되는 저가의 칼슘이라든지 또 이 알약 타입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칼슘의 과다도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칼슘 같은 경우는 좋은 칼슘을 찾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칼슘제를 선택하실 때는 칼슘 성분만 들어있는 것보다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 그리고 그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마그네슘. 이런 조합이 뼈 건강에는 시너지를 준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요즘엔 사실 시중에 보면 다 이런 조합으로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신뢰할 수 있는 또 흡수가 잘 되는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소는 생명 유지에 있어서 꼭 필요하죠. 하지만 이 산소의 형태가 변하게 되면은 그때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활성산소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이유로 해가지고 이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면 이 활성산소 같은 경우도 그 산화와 환원 요런 반응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불안정한 형태 그러니까 점점 독한 가능성이 커지는 형태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형태로. 그래서 이 SOD라든지 여기 보시면 카탈라제 그리고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이런 것들은 이게 옥사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오면 이게 뭐야? 이게 영양소 이름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작동되는 황산화 효소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내 몸에서 작동하는 황산화 효소의 기능도 점점 약해지기도 하고 이 황산화 효소를 작동시키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SOD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아연구리 망간. 이거는 이제 무기질이죠. 그리고 카탈라제는 철분. 그리고 글루타치온은 셀레늄.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타민 A, C, E, 황산화 영양소, 그리고 파이토케미칼 같은 물질들. 그러니까 왜 영양소가 필요한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황산화 영양소와 내 몸에 자체적으로 있는 이 황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칼슘,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미네랄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세요. 그리고 뼈, 이 골수에서 또 혈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떻게 보면 뼈 건강이 혈액 건강이랑 또 연결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또 뼈를 튼튼하게 하시는 것도 또 상당히 중요하세요. 혈관이 딱딱해지는 세 번째 원인은 호모시스테인이에요. 이 호모시스테인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단백질 같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대사가 되면서 생기는 대사 찌꺼기, 뭐 단백질 찌꺼기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으세요.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이 예를 들면 이런 호모시스테인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쓰일 수 있는 시스테인, 메티오닌 이거는 아미노산이거든요. 요런 상태로 전환이 되는데 이게 전환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호모시스테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로 혈관 속의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모시스테인이 이렇게 혈관 속에 많으면 그죠? 혈관벽도 손상시키고 활성산소도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혈관이 이렇게 삼중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삼중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맨 안쪽에서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혈관 확장 물질인 산화질소도 나오거든요. 산화질소도 자연적으로 생성이 돼요. 그런데 혈관에 이렇게 찌꺼기들이 쌓여 있으면 내 피에서 그 물질이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자연적으로 잘 나와서 혈관이 이완이 돼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분비도 안 되고 그래서 혈관도 이게 잘 안 나오니까 수축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 반응도 일으키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지질, 그죠? 그런 것들이 또 같이 축적이 되고 또 우리 몸은 어때요? 이렇게 어, 세포들이 복구를 하려고 막 오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서 막 증식을 하거든요. 이런 게 혈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플라그가 형성이 되고 쌓이고 혈관이 나중에는 당연히 좁아지죠. 이렇게 좁아지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손발도 차가워지고 저리고 머리도 항상 무겁고 어지럽고 그쵸? 그래서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혈관 속을 떠돌아다니다가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모시스테인 같은 경우는 혈관의 독소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을 이 찌꺼기가 혈관 속에 남지 않도록 전환이 잘 되도록 하는 영양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티오닌을 시스테인으로 어, 이런 식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게 비타민 B6, B9, B12 요거는 기억을 해주셔도 좋아요. 이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육류를 드신다, 단백질을 드신다 할 때는 비타민 B군이 부족하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부족하면은 전환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비타민 B군 하면 어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에도 필요하고 우리가 또 에너지 생성 이렇게 하면은 비타민 B군이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나이아신.
비타민 B3죠. B3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비타민 B군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혈관 건강에는. 그래서 이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총 8가지 8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B군 같은 경우는 서로서로 이 또한 상호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8종류가 다 들어있는 복합체로 드시는 게 좀 효율적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정리를 해보면 어, 혈관 건강의 가장 치명타인 동맥경화의 원인 3가지. 산화된 콜레스테롤, 그죠? 산화된 콜레스테롤, 그리고 칼슘 부족,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제가 3개로 추려본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원인의 위험 인자는 뭐예요? 첫 번째로 노화예요. 그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노화. 그리고 요즘에 많은 뭐 고혈압, 고지혈, 당뇨, 비만 이런 대사질환, 그리고 식습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이 위험 인자를 관리를 하시면서 최대한 혈관이 딱딱해지는 걸 늦추려면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호모시스테인도 많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은 평균적으로 내 나이만큼 조금씩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혈액순환에 비타민 B군이 좋다더라. 맞아요. 그리고 장 건강에 유산균이 꼭 필요하다더라.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활성산소가 많아서 황산화 영양소를 먹어야 된다더라. 물론 다 도움이 되시죠. 하지만 이 영양소들은 혼자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같이 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보다 더 잘하는, 잘하게 되는 그런 성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도 보면은 혈관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기적으로 우리 몸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찾아 드시는 것보다는 영양소도 균형을 맞춰서 드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몸을 관리하실 수가 있으세요. 기능성을 보통은 일반 식품을 고르실 때 기능성을 인증받은 물질이 들어있는 거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데요. 내 몸에 부족한 음식 섭취로 부족한 영양소들을 섭취함으로 해서 내 몸의 자체 기능이 좀 더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게 건강기능식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찾는 방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식습관, 음식으로 또는 운동으로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맞아요. 전부 다 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좋은 방법이지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운동 하나만으로 그리고 건강식품 하나만으로 완벽한 결과는 얻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모두가 뭐 운동, 식습관, 식품 이런 것들이 균형이 맞을 때 최상의 결과를 가지시더라고요.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이제는 필수 시대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혈압약이든 혈당약이든 너무나 열심히 뭐 10년, 20년 꾸준히 챙겨 드시다가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나중에 그 약들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너무 많이 보게 되거든요. 내 몸에서는 분비되는 자연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물로 억지로 차단하고 억제하는 그런 약물들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 산화 스위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이런 영양소들을 좀 보충을 하시고 특히 식습관을 바로잡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하버드대 음식 피라미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끼니별로 다 균형 있게 챙겨 먹는 거는 쉬울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죠. 안 되죠, 사실. 그리고 나쁜 음식을 덜 먹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우리는 요즘에 이런 음식들이 너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그런데 또 비타민이랑 미네랄은 우리 몸 자체에서는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서
체내 대사 기능을 영양소가 들어와야 내 몸의 대사 기능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염증의 원인이 되는 음식들은 매일매일 그죠? 일상에서 드시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드시고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뭐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같은 영양소는 계속 부족한 상태가 되면 우리가 몸을 최소한 80년, 90년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결핍이 계속 이어지면 잠깐 부족하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근데 이게 계속 부족한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세요. 어. 그래서 통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혈류가 중간에 정체되었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그럴 때 통증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혈액순환 장애는 단순하게 이렇게 피가 안 통해서, 내가 피가 순환이 안 돼서 저리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몸 각 기관에 있는, 그죠? 영양분들도 잘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절인 것도 문제죠. 하지만 그 절인 그 피가 안 통하는 그 부분에는 우리 피가 뭐를 해요? 산소, 영양소를 다 전달하잖아요. 그런 게 공급이 안 되면 처음에는 그냥 좀 저리고 어지럽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그 병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큰 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혈액은 잘 순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막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은 혈액이 탁해서요, 혈액이. 탁한 혈액. 그죠? 탁한 혈액. 그래서 나쁜 음식을, 음, 덜 드셔라 하시는 거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특히 탄수화물당, 이 섭취를 무조건 줄이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든 혈액이든 혈관이든 산화되지 않도록 활성산소를 막아줄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로 내 몸 자체에 있는 황산화 효소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영양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좋은 영양소를 넣어서 내 몸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스스로, 그죠?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나한테 맞는 제품을 찾고 또 어떻게 섭취하고 또 관리하면 좋을까? PM 제품도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라든지 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상담이나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영상은 여기저기 많이 있죠. 제 영상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품에 대한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영상으로 어, 과대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도 많아졌고 또 잘못 이해하시면 마치 PM이 병을 치료하는 약인 것처럼 오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영상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